이재명 지사님, 실수라니요. 하석 상대와 인신공격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꾸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틀을 고민해 내놓은 답변이 겨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같을 수 있냐입니까? 상황에 따라 적용 논리가 달라야 한다 하시면서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지를 답변하셔야지요.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해야 공정이라면서 현금 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인지 말입니다. 저는 지사님 실수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로서의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췄는지, 그 바탕에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존재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준비가 되시면 답변하시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리지는 마십시오. 할유하게 박사학위를 불필요하게 언급하시는 건 전문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할 뿐입니다.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준비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며 국가 수준에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양자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이 지사님 같은 분들이 각자의 브랜드 만들기에 복지 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입니다. 사회 정책에서 보편과 선별의 원리는 모두 중요하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공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는 전 국민을 함께 쌓는 보편성의 원칙이 중요하고 현금 지원에 있어서는 형편에 따라 지원의 경제력 차이를 줄이는 선멸성이 중요합니다. 기본소득의 경우 지금의 사회구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시하고 준비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공정이라 우기는 것은 싸구려 정치일 뿐입니다. 덧붙이자면 제가 선별복지 주장하니 벌금도 선별을 주장해야 한다는 지사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사님의 부주의하거나 의도적인 의도입니다. 제3비례 벌금이 공정이라 주장하신 지사님과 달리 저는 차등 벌금이 어떤 의미에서 공정 또는 불공정인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견해가야 할 문제라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현금 지원을 형편 따라 하자는 사람에게 선별복지론자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매우 무지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좋은 내용의 메시지를 내시길 바랍니다. 백신이 지연 공급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무색하게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화이자 백신 부족에 따른 신규 접종 차질이 5월 하순이 되어야 해소된다고 한다. 의료계와 야당은 지난해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한 물량 확보를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천하태평 충분히 확보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화이자도 지난해부터 우리 정부의 백신 물량을 충분히 구입해야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하니 백신 가뭄은 이미 예상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아스트라제네카 100만 명분, 화이자 106만 명분 등 206만 명분의 백신이 도입됐고 남아있는 화이자 물량은 25만 명분 정도이다. 정부는 하루 최대 150만 회까지 접종 가능한 인프라를 갖고 있다고 했다. 206만 명분은 며칠이면 다 마칠 수 있는 물량인데 이 물량을 지난 2월부터 찔끔찔끔 접종해 국민들을 백신 재고가 없어 서울은 8일까지만 접종 예약을 받고 부산, 세종 등은 1일부터 예약을 받지 않고 인천,
경남 등은 이미 1차 접종 예약을 받지 않는다는데도 정부는 이 시간까지 설명도 사과도 없다. 언론과 야당이 백신 수급과 안전 문제 등을 거론할 때만 가짜 뉴스라며 늑대같이 물어뜯으며 반응을 보이니 도리를 다하지 않고 생떼만 쓰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코로나19가 국민 안전과 국민 건강을 넘어 민생 경제까지 심각하게 훼손하는 절대적 위기에 봉착했기에 언론과 야당이 정부의 넋 나간 백신 정책을 비판했던 것 아닌가. 당장 지난 26일 홍 부총리도 백신 수급이 차질없다며 4월 300만 명 접종 목표 달성, 11월 집단 면역 등의 장밋빛 수사를 화려하게 늘어놓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였다. 충분한 물량도 확보하지 않은 채 11월 집단 면역이라는 목표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목표만 거창하고 과정은 없는 이 정부의 단세포적인 안일함과 무능이 바닥난 백신 마냥 민심까지 한계점에 도달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올해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 중 89%는 하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5월부터는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지만 남은 물량은 36만 회분에 불과하다고 하니 백신 가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려면 백신별, 월별 도입 물량과 재고 물량, 또 접종 영역 및 계획이 담긴 구체적이고 세밀한 백신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귀하는 중인데 우리 국민들은 과학적 근거도 없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으로 인간적 교류도 끊기고 경제적 손해도 막심하다.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구체적 백신 로드맵임을 재차 알려드린다. 정부의 기민한 정책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좌우한다는 사명을 다시 새기길 바란다.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는 윤석열 총장이 참석했었다. 회의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당시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황희서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으로부터 검찰개혁 관련 업무를 보고받았다. 아래 검찰개혁 업무보고 사진은 청와대가 제공했다. 검찰개혁의 당사자는 철저히 배제하고 김호수, 이성윤, 황희성만을 데리고 검찰개혁 업무보고를 받고 그 사진을 공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드러낸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전으로 서울지검장에 누가 임명되느냐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후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사라졌고 서울지검장이 실권을 지니게 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지검장 후보군은 윤대진, 이성윤, 조남관이었다. 윤석열 총장 인사청문회 날 뉴스타파는 윤석열 총장이 윤대진 관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보도로 윤석열 윤대진 구도는 불가능해졌다. 야당은 이성윤, 조남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 같이 근무한 경력을 문제 삼아 서울지검장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6개월 후에 추 장관이 배성범 서울지검장을 날리고 그 자리에 이성윤을 앉혔다. 김호수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지검장. 이성윤에게 마음의 빚이 많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성윤이 검찰총장 임명 무산을 양해만 해준다면 이 팀워크는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그림일 게다.